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김일범 변호사입니다. 일단 여러분 2차 시험 치르고 오시느라 아침부터 치르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.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아침에 그 문제를 가서 시험을 아예 응시를 하고 왔는데요. 네, 저도 아침에 가서 여러 수험생분들이랑 문제를 풀면서 이게 난이도가 어떤지, 그다음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좀 가늠해 보고자 같이 풀고 왔습니다. 자, 바로 총평을 들어가자면요. 제가 보기에는 일단 자, 첫 번째로 형총이랑 형각은 제가 봤을 때는 평이했습니다. 네. 좀 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번 1차 시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형총이나 형각은. 근데 형소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 것 같아요. 형소가 약간 까다로웠다. 근데 저는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분석도 같이 했잖아요. 이게 왜 까다로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까다로웠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. 판결 요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었고, 판결의 전문에서 많이 나왔어요. 판결 전문. 그러니까 전체 문장 있잖아요. 전체 문장. 그렇죠? 보통 판결을 볼 때,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그렇지만 판례를 읽을 때 판결 요지만 딱딱 읽고 넘어가잖아요. 근데 이번에 좀 낚시를 하려고 판결 요지를 많이 안 내고 판결에 있는 전문, 그 안에 숨어 있는 것까지 좀 짜잘하게 냈던 편이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풀 때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아는 되게 유사한 개념인데 되게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확실하지가 않지? 왜 이렇게 좀 헷갈리지? 하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었어요. 저도 그게 나중에 보니까 판결 전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시겠지만 학설은 거의 안 나왔어요. 학설은 뭐 나와봤자 이제 위전착에서 뭐 구성요건, 그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표지설, 엄격 책임설, 뭐 이 정도 진짜 뻔한 학설만 나오고, 대신 판례에서 판결 요지뿐만 이런 게 나오고 좀 기본적인 문제도 꽤 많이 나왔던 편입니다. 기본기를 묻는 문제 있죠. 자, 요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시험에 대한 총평이고, 그 다음에 형소 같은 데에서는 이제 다들 강사님들께서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그게 이제 많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뒤통수를 쳤었죠. 몇 번 문제였나요? 28번 문제였나 그럴 거예요. 네, 28번 문제에서 이제 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물으면서 사경과 검사의 그 검경 수사권 문제, 그걸 이제 냈었습니다. 좀 그런 식으로 약간 불이타가 나온 것도 있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물론 이번 시험을 잘 치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. 근데 혹시나 이번 시험에 대해서 좀 결과가 불만족스러우신 분들은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간략히 말씀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 저는 기본 문제 위주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분들이 어떤 책으로 공부하시는지 알고 있어요. 네, 뭐 옛날 좀 다른 우리 경찰 시험 문제를 넘어가지고 검찰직, 법원직 또는 더 나가면 이제 변시, 그다음 옛날 심지어 사시 문제까지 이렇게 푸시는 분들도 제가 몇 번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이걸 봤을 때 뭐 변시나 사시 문제 거기까지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어 보이고,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기본 문제 위주로 공부하셔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 기본 문제라 하면요, 경찰 기출 문제예요. 우리 일반 공채랑 그 다음에 경찰 간부, 그 다음에 뭐 경찰 승진까지. 네,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 괜히 어려운 지문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강사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판례 있잖아요. 중요하다고 하는 판례들은 이번 시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진짜 판결 요지만 읽으셔는 안 되고 판결 전문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, 그럼 중요하다고 하는 판례가 되게 많다는데 그 판결 전문 그거 다 읽고 있어야 되나요? 네, 저 같은 경우는요, 딱 판결 전문을 읽어야 될 만한 거
딱 안에서 이제 나라면 이거 낼 때 낚시를 이렇게 걸겠다 싶은 것들, 그런 전문을 제가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 아마 그게 개수가 30개에서 50개 미만이 될 것 같아요. 네, 그 정도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준비하시는데 크게 어려움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번에 봤을 때 진짜 판결 전문에서 진짜 그 어디 귀퉁이에 숨어 있는 그 문구를 가지고 조금 비틀어서 낸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네, 이제 저런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. 자, 그다음 세 번째로 죄수관계 같은 거 있죠. 이번에 특히 13번 문제가 죄수관계였습니다. 죄수관계,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상상적 경합인지 아니면 실체적 경합인지 아니면 뭐 불가불적 사후행위인지 좀 요런 헷갈리는 것들 있잖아요. 딱 봤을 때 뭔가 바로 이게 왜 상상적 경합인가? 왜 실체적 경합인가?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되게 외우기 어려운, 되게 헷갈리는 것들, 이런 거를 잘 비교해 가면서 외우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게다가 저런 비단 죄수관계뿐만이 아니라 오늘 전자정보 배치 압수수색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클라우드에 원격지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압수할 것인지, 그것도요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되게 헷갈리는 판례들을 가지고 다 한데 모아서 낸 판례이기 때문에 저런 공부 방법이 상당히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지금 총평과 앞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마쳤고요. 자, 그럼 오늘 1번부터 아예 강평을 들어가 보겠습니다.